예, 어제는 급락, 오늘은 또 강한 반등, 시장이 변동성이 큰데요. 시황의 해설자들 오늘 메리츠증권 광화문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과 중심 잡아보고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제목은 모처럼 찾아온 안도랠리인데요. 모처럼 찾아온 안도랠리기보다는 제 해석은 며칠 동안 정신없었다. 굉장히 큰 변동성에서 다행히 조금 잦아들고 있는데 그러면 이후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추가적으로 오르려면 어떤 선결 조건이 있지 이런 건데요. 물론 이제 주식은 어느 정도는 변동성이라는 땔감을 사용하면서 가긴 하죠.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최근에는 또 이제 예상치 못했던 은행 이슈가 나와서 그랬는데요. 2월 미국의 CPI가 발표됐고요. 그다음에 실리콘밸리 사태하고 두 가지를 좀 점검을 해야 됩니다. 팩트 체크 좀 해 주십시오. 워낙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일단 어제 있었던 다행히도 이제 CPI는 시장 예상치 정도 나와서 사실 만약에 그것조차도 지금 잘 안 나와 예상치에서 벗어나 버렸으면 오늘 상당히 좀 고전할 뻔했던 그런 그랬겠네요. 장 흐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일단은 SVB 파산 사태 관련돼서는 다행히도 금융당국이 빠르게 이제 정책 대응해주면서 잘 봉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 수급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어제 사실 그 전날부터 그 파산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어제장이 아니고 그저께장 봤을 때도 미국장 굉장히 좀 월요일만 봐도 되게 좀 이거 되게 불안하다는 느낌이었는데 굉장히 잘 끝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장이 어제 그거에 반응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좀 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적어도 미국 장이 그런 대형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줬으면 물론 우리나라는 이머징이니까 외국인들이 또 불안하면 자금 뺄 수 있으니까 빠질 수는 있어도 어제처럼 빠지는 경우는 좀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그동안에는 사실 제가 이렇게 이 시간에 나와서 매크로한 거에 대해서 한두 달 정도는 참 뭔가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든지 그런 게 없이 시장이 이제는 그냥 박스권에서 흘러가니까 근데 지금 이런 매크로한 대형 변수가 생긴 건데 지난주에도 당분간 매크로한 부분에서 큰 변수가 없으면 시장은 좀 박스권으로 갈 것 같다. 그렇지만 상단은 닫혀 있고 하단은 단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런 돌발 변수가 생김으로 인해서 미국장보다도 그 외에 이머징의 어떤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좀 급 변동성이 나온다는 거죠. 유럽도 상당히 많이 빠졌었고요, 월요일. 또 우리나라도 이제는 어제 상당히 좀 반응을 세게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일단락 된 것이 아닙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에 따른 게 16위 미국의 이제 지방은행이 아주 소형은행까지 해가지고 한 2,000개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거기서 16위권에 해당하는 지금 SVB가 그냥 파산 신청을 파산이 돼버린 거니까 그 여파가 굉장히 크고요. 그 후폭풍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이런 것들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부작용으로서 이제 진행이 되었던 것이고 이것이 이제 전혀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불거져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확산세로 간다고 하면은 사실은 센티는 굉장히 안 좋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성장주들이 어떤 시장이 성장하는 어떤 섹터나 산업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좀 흐름이 좋았는데 이렇게 센티의 변화가 급격하게 오게 되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지고 그거에 따른 또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이머징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또 자금 이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게 지금 어제 미국 장도 반등 나오고 오늘 우리나라 장도 급반등 나온다고 해서 좀 안심해야 될 그런 구간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항상 이렇게 장이 급락할 때 바닥을 잡으려고 우리가 항상 노력하거든요. 바닥 잡아서 만약에 이제 반등량 나오면 굉장히 수익률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상 보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는 일단 피해 있는 게 낫습니다. 바닥은 못 잡아도 내가 시장이 돌면 또 사야 될 종목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반등해서 이것이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반등은 아니고요. 이제는 사실은 좀 약간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구간이라고 오히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연준의 통화정책 FOMC잖아요. 시장은 25bp 0.25를 이제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사실 이번엔 점도표가 또 중요해요. 연준의 스탠스는 어떻게 이번 사태가 연준의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건 간에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앞으로 벌어질 현상은 우리의 결정이 아닙니다. 네. 그걸 보고 우리는 항상 해석할 뿐이죠. 네. 근데 우리는 투자자 입장은 조금이라도 반박자라도 먼저 알고 싶은 게 그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네. 지금 기정사실화 지금 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네. 대로 0.25 갈 것 같고요. 네. 근데 저는 이 지금 SVB 사태가 터지기 직전의 상황이 전 좀 더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된다고 보는 게 뭐냐면 네.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SVB 사태가 이 파산되기 전날에 모건스탠리에서 매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매각 주간사기 때문에 뭐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그런 리포트이긴 하겠지만 만약에 정말 SV가 이렇게 파산까지 갑자기 될 정도였다면 SBB 은행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예. 매수 리포터가 네, 나왔었고요. 네. 그 전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파월이 금리를 지금 50pp까지 0.5%까지 올릴 수도 있다고 매파적인 발언을 했거든요. 그렇죠. 지금 미국에서 16위 은행이 이렇게 지금 삐걱이고 있는데 그런 발언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감지 못했다는 거죠. 메인스트리트에서 그죠. 맞습니다. 그게 뭐냐면 몰랐다는 거죠. 네. 이런 일이 뭐 언젠간 네. 터질 수는 있지만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더 우리가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네.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펀치를 한 대 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걸 지금 빨리 봉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6위의 은행이 파산됐기 때문에 그 위로 확산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빠르게 이제 조치를 취한 거지만 지금 우리가 모르는 상태의 어떤 이런 매크로한 변동성이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뭐 그 0.25로 하는 그런 분위기고 이제 베이비 스텝 간다 뭐 노무라에서는 뭐 이제 QT가 종료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네. 사실 그거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분위기에서 그렇죠. QT가 종료가 돼야 이제 건강한 이 건전한 분위기에서 어떤 이 금융시장이 움직일 수가 있는데 상당히 그거 안 좋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링겔 맞고 이러면 안 되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그동안의 어떤 통화 정책이나 이런 금융 정책이 예측되는 수준 내에서 미리 예상해서 그것들을 좀 감안해서 정책을 냈다면 예. 지금 이번에 SVB 사태 자체가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이 금리 인상의 이런 부작용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지만 작년에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 터진 게 1년 전이거든요. 네. 거의 1년 됐는데 그때도 당시에도 전쟁 난다 안 난다 네. 이런 얘기 많았고 나도 뭐 금방 끝난다. 맞습니다. 났을 때 국지전이다 이러다 말겠지 이랬는데 그 이후의 여파가 작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네. 이제 우리 고통스러운 그런 분위기로 왔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잘 봉합되면, 근데 봉합된다고 해도 이게 뭐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유럽권의 문제, 그 CS 문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예,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이러한 변동성 있는 구간에서는 현금화 전략으로 가는 게 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도보다는 여전히 조금 조심하자.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런 이제 관점에서 큰 전략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그걸 이제 감안하고 이제 또 기업 발굴을 해야 되니까요. 오늘 소개해 주실 히든 밸류 종목, 신영목 이사님 관심주는요? 뭐 SK 이노베이션이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은 종목을 추천할 만한 그런 일단 장은 저의 개인적인 스탠스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밀렸을 때 이제 사볼 만한 그런 종목들로 예. 좀 말씀을 계속 드려야 되는 것 같고 어떻게 됐건 간에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장이 나오는 종목들 이제 이후에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물론 이제 경기 침체에서 바닥을 다지고 본업 자체가 좋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 플러스 알파가 있는 종목들이 이제 좋을 거라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견해는 계속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SK 이노베이션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뭐냐면 지금 시가총액이 한 15조, 16조 됩니다. 그러니까 네. 뭐 이거를 뭐 신사업이 어떻게 뭐 다 아시잖아요. 뭐 SK는 정유화학 부분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SK 온이라는 게 있고. 네, 그러니까 뭐 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뭐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요. 이제 아주 심플하게 좀 접근해 보자. 사실 SK 이노베이션이 항상 정유화학 부분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 피어그룹 대비했을 때 10조 정도의 밸류를 항상 인정을 받았거든요. 예. 예, 항상 그 정도 인정을 받았고 이제 뭐 올해도 한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4조 정도 나오고 근데 뭐 물론 성장이 없으니까 정유화학 부분은 올해 이제 좋아지는 걸로 컨센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5조에서 6조 정도가 SK온의 가치인데 지금 뭐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SK온의 가치인데 이건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SK온의 가치인데 지금 SK온 올해 지금 예상 매출이 이제 급격하게 성장하는 구간으로 들어섰는데 올해 예상 매출이 한 15조 정도가 되거든요. 작년 4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사상 최대 매출 나왔습니다. 물론 영업이익은 적자죠. 왜냐하면 아직 그 수율이 안 나오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어떤 뭐 고정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직 흑자 전환이 안 된 상태지만 네. 15조 매출이 나오는 사업부가 5조에서 6조 정도뿐이 가치가 나오지 않겠는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너무 저평가돼 있다는 거죠. 지금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좀 굉장히 좀 잘 보셔야 되는 것이 21년도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21년도 2월 정도에 이제 고점 찍고요. 지금 2년 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 주가 자체로는. 예. 그래서 사실 그 동안에 삼성 SDI라든지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주가 굉장히 좋았죠. 물론 삼성 SDI는 최근에 주가 좋았지만 그 동안에 왜 SK 이노베이션 안 좋았냐? 물론 이제 물적 분할에 관련 이슈도 있었지만 수율이 안 나오는 데 가장 그렇죠. 핵심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수율이 안 나오니까 뭐 그 기존에 이제 계약 체결했던 이 튀르키예 공장권도 좀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뺏기는 거 아니냐 하지만 예. 지금 수주 잔고로 봤을 때는 지금 한 200조 정도. 그러니까 LG 이노베이션과 거의 네. LG 에너지 솔루션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삼성 SDI보다는 거의 2배 정도 많은 수준입니다. 근데 가장 그동안 SK온의 어떤 이 수익성의 발목을 잡았던 공장 가동률과 수율 자체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올해부터 매출이 전년도에는 한 7조에서 8조 나왔던 이런 그 SK온의 매출이 올해 2배로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규 라인의 가동 없이 가동률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수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공장을 돌리려면 아무래도 또 고정비가 들어가고 거기 또 자금이 투자돼야 되는데 지금 있는 공장으로 올해까지는 가동률을 올려서 그 2배 매출이 업사이드가 늘어나는 걸 커버한다는 것이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는 증설 효과가 나오는 그런 구간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의 접근은 약간 과거에 LG 화학의 접근과 예.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그때 LG 화학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계속 적자 안 되고 그랬죠. 흑자 되는 구간부터 주가가 그때부터 좋아졌거든요. 네. 근데 그런 구간이 올해에서 내년에 나온다. 그래서 그 다음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감가상각이 이제 준다는 것이죠. 이제 매출은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서 레버리지 효과가 나오고 수율이 점점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신규 공장 가동 없이도 매출이 커버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 것이고 다음 화면 보시면은 올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점선 따라 나온 이 표 자체가 BP가 이제 달성되는 그런 수치인데 지금 뭐 표 보시면은 한 올해 한 2분기에서 3분기 정도가 기점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2분기에서 3분기 정도가 기점이라고 한다면 그 전부터 기대감 그리고 수익성이 BP가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 이제 어떤 성장의 어떤 모멘텀을 줄 수 네. 있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지금 수주 잔고가 200조고 매출이 15조 내년은 훨씬 더 늘어나겠지만 아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부터 더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이 더해지면은 SK 이노베이션은 지금 정도 구간에서는 우리가 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2년 정도의 시간 동안 굉장히 뭐 분할 이슈라든지 수율이 안 나오는 거라든지 이제 그 동안에 이제 미국 공장이랑 헝가리 공장 지금 벌써 지은 지 지금 1년, 2년 됐기 때문에 서서히 수율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런 겁니다. LG 전자의 차량 전장이 그렇죠. 언제부터 수익으로 바뀌느냐. 네. 와 비슷한 맥락으로. LG 화학의 2차 전지 사업, LG 맞습니다. 전자의 전장 사업 로직이 좀 비슷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건 간에 앞단에서 LG 화학이 그러한 주가의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주 잔고 비교했을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비슷한 수준과 그리고 삼성 SDI의 거의 배가 넘는 수주를 이미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율만 잡히면 그리고 이제 그 실적이 전환되는 아까도 표에 보셨듯이 올해 한 2분기, 3분기 사이에서 그것만 확인된다고 하면은 주가는 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동안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주가가 굉장히 좋았던 그런 흐름이 이제 SK 이노베이션으로 올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그게 이제 그런 시장의 그 컨센이나 이게 모아지는 때가 언제냐가 중요한 거죠. 지금은 맞습니다. 예. 분명히 그게 차이가 있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늘 이사님 와서 말씀하실 때 또 우리가 생각할 게 주가보다는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보는 게 기업은 덩어리로 보는 게 훨씬 맞거든요. 주가보다.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130조예요. 삼성 SDI가 51조다. 그런데 SK 이노베이션의 그 2차 전지는 5조다. 차이가 나도 사실 너무 나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러나 SK 이노베이션은 뭐 정유 좋을 때는 니네 2차 전지 가지고 있잖아. 2차 전지 오면 정유 사업 안 좋잖아. 이렇게 사실은 치부받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모멘텀이 나올 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어쨌든 그 부분이 돌아서는
모멘텀. 그다음에 수율이 좀 잡힌다는 모멘텀. 그게 한 두 가지 정도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대신에 예. 지금부터 뭐 수율이 오래 잡힌다는 어떤 뭐 확정을 가지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분명히 어떤 수율 부분이 잡히고 흑자 전환이 되는 그런 구간. 왜냐면 이제 사실은 이 지금 모두 다 이제 SK 이노베이션의 이 어떤 헝가리 공장에서 수율이 지금 올라오는 것들을 지금 예. 다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첫 번째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 봐요. 그 뭐냐면 23년도에 SK온의 매출이 22년도 대비했을 때 2배 정도 증가하는 걸로 지금 15조 정도, 매출이 15조 정도 나오는 걸로 보고 있는데 신규 라인의 가동 없이 가동률로만 올린다는 것은 수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물론 이제 뭐 이걸 확인하는 구간이 있겠죠. 2분기에서 3분기에 나와야겠지만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SK 이노베이션을 보는 어떤 시장의 시각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뭐 꼭 국내 기관이나 개인들뿐만이 아니라 외국계 투자가 입장에서도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보다도 훨씬 주가가 갑자기 이제 섹시해 보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죠. 예. 최근에 2차 전지의 전체적인 수급적인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론적으로 기관과 개인들의 힘이 아니고 일단 외국인들이 네. 이 섹터 자체를 끌어줘야 가는 것인데 만약에 어떤 수급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와는 전혀 다른 흐름. 근데 이 셀 3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셀 3사들이 항상 이 주가를 보면은 딱 간단해요. 혼자 갈 때 혼자 갑니다. 어떤 모멘텀이 생기면 LG 에너지 솔루션 갔을 때도 보면 LG 네. 에너지 솔루션만 시장 에너지를 막 흡수하면서 갔고 최근에 삼성 SDI 올라올 때도 예. 분명히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미리 알고 있다고 하면은 SK 이노베이션이 주가 흐름이 기존의 그 경쟁사들과 다른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예.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생각해 보시고 봤더니 진짜 이제는 얘네가 이제 수율이 나와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 혹은 흑자 전환이 되는군 하면은 거기서는 좀 더 자신감 있게 베팅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정리 좀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장도 얘기하셨지만 바닥은 뭐 우리 개인이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시장이 만드는 걸 보고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즉 아까 얘기한 그 모멘텀이 가려진 게 확 부각될 때는 굉장히 탄력이 있을 텐데 맞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 이걸 우리가 만들 수 없다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 합산해서 15조예요. SK 이노베이션이 화학 정유랑 배터리 합쳐서. 맞습니다. 예. 그럼 이사님 생각하시는 그 재밸류를 받으면 이게 어느 정도 밸류를 받으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또 뭐 가격도 좀 주시면. 사실은 그 밸류는 이제 시장에서 정하는 거고요. 네네. 지금 주가는 제가 이제 SK온이 흑자 전환 됐을 때 어느 정도 시가총액이 된다는 것보다는 지금은 싸다는 겁니다. 일단은. 네. 예, 그거는 나중에 시장에서 판단을 하겠죠. 과연 지금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의 어떤 이런 시가총액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네. 시장에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매력적인 밸류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1차적으로 그런 부분이 확인되면 주가는 뭐 22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제 뭐 손절가는 한 15만 원 정도 잡고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SK 이노베이션이 재평가 받는다면 다시 사실 평가를 해야 돼요, 그죠? 맞습니다. 시총이나 가격은. 근데 지금 시간에서 이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관점하에서 가격 가이드라인을 주신 겁니다. 시황 해설자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